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노동 관련 법 그리고 세법 등 경제 관련 그런 규정들이 23년도 새롭게 시행이 되죠. 23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이 가계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규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법이요. 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여러 주에서요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난 해에는요 22년도에는 시간당 15불이었었던 캘리포니아 주 전체 최저임금이요 15.5달러로 50센트 올라가게 되네요. 그래서 모든 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다만 이건 주정부 차원의 이 기준 시급이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별도의 또 시간당 최저임금이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챙겨야 되겠죠. 뭐 뉴욕이나 뉴저지의 경우도요 최저임금이 뉴욕 같은 경우는 14불 20센트 그리고 뉴저지도 14불 13센트로 올라갔다라고 하네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뉴욕과 이 기타 다른 지역의 경우도 지자체마다 또 최저임금률이 다르니까 잘 확인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요, 급여 투명성 법이라는 것이 발효된다라고 했죠. 이 내용은요, 직원 수가 15명 이상, 캘리포니아의 경우입니다. 직원 수 15명 이상인 사업장의 고용주는요, 채용을 공고할 때 이 급여 범위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 채용되는 직원뿐만이 아니고요.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이 요청을 할 때에도 이 직책에 따른 급여의 범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요. 인종별, 민족별, 뭐 또 성별 임금을 또한 주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법을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이 벌금이 들어가는데 종업원 1인당 100불부터 이게 계속 추가로 위반이 될 경우에는 종업원당 200불씩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뭐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종업원들이 이 고용주에 대해서요.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요, 병가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이 직원이요, 이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이 해당이 되는 직계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배우자, 자녀, 부모, 뭐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뭐 이 정도였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지정자라고 합니다. designated person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라고 하네요. 노동법 관련해서 특이사항 마지막으로요, 상조휴가법이라는 게 또한 추가되는데요. 이제 금년부터는요, 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상조 휴가를 가려는 직원들을 차별하거나 보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길 경우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고용주는요, 직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최대 5일간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해당 가족의 사망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휴가를 또 5일을 반드시 연달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세법에 대한 내용이요. 첫 번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요. 작년까지요.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일시적으로 자녀 1인당 금액이 높아져 3,600불까지의 세제 혜택이 주어졌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이제 2,000불, 자녀 1인당 2,000불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자격 나이는 17세이고요. 두 번째로 이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게 있었죠.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텍스 크레딧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이 금액도요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나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요 세금 공제의 형태로 돌려받는 금액이 560불로 줄어드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 1,500불이 넘었으니까 3분의 1로 대폭 줄어드는 거죠. 그 밖에 뭐 기부금 공제, 우리가 자선단체에 기부했을 때 이 스탠다드 디덕션이었을 때 뭐 최대 300불,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600불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라진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스탠다드 디덕션이잖아요. 표준 공제, 내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누릴 수 있는 그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그 금액이 400불 올라서요. 싱글의 경우 12,950불로 상향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자녀 고용 등을 활용해서 전체 하우스홀드, 가구의 소득을 줄이는 텍스 플래닝에 있어서 키가 되는 컨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 영상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은퇴 계좌와 관련해서 규정이 또한 변경되는데요. IRA나 401k 등의 이 은퇴 저축 계좌의 불입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 50세 이상의 경우 IRA 가입자는요, 전년과 동일하게 1,000불을 추가 불입할 수 있게 돼서요, 연간 한도는요, 이제 7,500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심플 IRA의 불입 한도 역시 14,000불에서요 15,500불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물론 50세 이상의 경우는 뭐 2,000불을 추가할 수 있었는데 이 금액도 3,500불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401k 많이들 하시죠. 또 직장에 따라서는 403b, 기타 뭐 407b 등이 있는데 직장 은퇴 계좌의 불입 한도도요, 전년보다 2,000불이 올라서요 22,500불까지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향 조정된 이 개인 은퇴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건 항상 좋은 절세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LAC의 경우는요, 추가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걸 뭐 맨션 텍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어떤 고가의 프로퍼티, 고가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거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LAC에 위치한 500만 불 이상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세가요, 추가로 이제 4% 붙는다. 뭐 500만 불에서 1,000만 불 사이, 또 그 이상에 따라 세율은 바뀌는데요. 어쨌거나 이 고가 부동산, LA에 위치한 고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세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세법, 뭐 증여세법, 상속법 등에 대한 2023년도 변경 내용과 우리가 꼭 감안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요, 별도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조만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해 첫 소식으로 기분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외교력 등을 합산해서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는 그 조사에서요, 지난해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네요. 미국의 US World News and Report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이런 내용으로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 대한 순위를 매겼고요.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위가 중국, 3위 러시아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한국은 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뭐 1위인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및 군사 강국이고요. 그러면서 문화적으로도요, 굉장히 큰 부분이겠죠. 음악, 영화, TV, 뭐 모든 대중문화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다만 세계의 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인종적인 긴장이라던가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국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덧붙였네요. 2위인 중국에 대해서도요, 역시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갖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이 급속한 경제 발전, 지난 수십 년에 걸친 경제 발전이 인구 증가와 천연자원의 균형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심화, 전국적으로 심각한 어떤 환경 오염의 문제 등 여러 국내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다라고 평가했고요. 3위인 이 러시아에 대해서는요, 뭐 거대한 영토가 가장 크겠죠. 전통적인 강국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의 우려를 한 몸에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천연 자원에 기반을 둔 경제 대국이라는 표현 역시 같이 들어왔습니다. 4위는요 독일이었고요. 5위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랑스럽게도 이들의 뒤를 이어 6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첨단 기술, 뭐 서비스 기반 경제는 실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1960년대 이후에요, 꾸준한 성장, 그리고 현재에는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계 최대의 어떤 국민 총 저축 비율이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명품 선호라던가 인구의 고령화 문제, 저출산의 문제, 건강보험, 그리고 의무교육의 이슈들을 다뤘고요. 7위의 프랑스, 8위가 일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위 아랍에미리트, 10위 이스라엘, 이런 순서로 세계의 가장 파워풀한 그런 나라들 순위를 매겼다고 하네요. 일본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지난해에는 6위였었는데요. 한국과 자리를 맞바꿨다라고 하네요.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여서요. 제가 실제 들어가서 순위를 이렇게 보니까 파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내외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 발언권 등을 가지고 평가한 것 같고요. 그 밖에도요, 어떤 역동성이라던가 문화적인 영향력, 개방성,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는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순위로 보면 20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전년 대비는 전년은 15위였으니까 5계단 내려간 거긴 한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뭐 여전히 남았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래도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조사는요,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을 포함한 여러 국가 영향력 등을 설문조사해서 매년 발표되는 자료라고 하네요. 테슬라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요, 재산을 2022년 한 해 2천억 불을 잃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작년 말 이제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면서 관련 기사를 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순자산 2천억 불을 잃은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억만장자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머스크 재산이 가장 최고점에 있었을 때는 2021년도 11월 즈음이었었는데요. 그때 3,400억 불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2년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의 재산이 이 3,400억 불에서요 1,370억 불로 대폭 줄었죠. 2천억 불이 좀 더 넘는 그런 금액인데요. 이만큼의 재산 손실을 기록한 사례는 역사상 최초라는 거죠. 이 앞서 일론 머스크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에 이어서 개인 자산 2천억 불을 넘는 이 역대 두 번째 사람이 되었었고, 곧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결국 블룸버그는 2020년, 21년도까지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 정부의 어떤 그 자산, 그 정부의 돈 푸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쉽게 돈을 버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시대가 이어졌고요. 이에 맞물려 머스크의 자산도 폭등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게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2022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자 주식시장이 굉장히 폭락을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테슬라와 같은 기술주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여기에 또 추가로 이 머스크가 이 지난 10월 말에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한다라는 그런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머스크의 재산도 급감했고요. 그래서 작년 말 부자 1위에서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루이비통 이 회장에게 세계 1위 거부 자리도 일시적으로 넘겨주기도 했었죠. 23년도에는 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네요.